잠깐.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아무 의욕이 없지? 맞죠?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50대라면 거의 모두가 마음 어딘가에 이 질문을 품고 삽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로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들 눈치 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 분명히 있었던 그 불꽃이 언젠가부터 조용히 사그라져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 불꽃이 왜 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지를 당신에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아주 놀라운 사실과 함께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당신 인생에서 꽤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몇 시간이나 자고 계신가요? 잠을 자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실컷 쉬어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돌덩이처럼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야 하죠. 맛있는 것도 먹어봤습니다. 여행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설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막상 하고 나면 그래서 뭐? 라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무기력이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겨버리죠.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노벨상에 빛나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밝혀낸 개념인데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 오래 견딘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IMF가 터졌던 1997년, 당신은 몇 살이었나요? 아마 20대 후반이거나 갓 30대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달려야 할 그 시간에 세상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무너진 어깨, 형들의 쓸쓸한 퇴사, 뉴스에서 연일 들려오는 부도 소식들. 그때 당신의 뇌는 아주 강렬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다. 무조건 버텨야 한다. 이건 비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당연한 적응이었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당신은 희망보다 안전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감정보다 내 역할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의 무력감으로 쌓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대가 요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낸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시간이 된 것뿐입니다. 2002년, 당신의 뇌가 가장 살아있던 그날. 그 무력한 세월 속에서 딱 한 번, 당신의 뇌가 완전히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6월을 기억하시죠? 지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그 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며 함께 소리를 질렀던 그 순간. 골이 들어갔을 때 옆 사람과 얼싸안았던 그 감촉. 목이 쉬도록 외쳤던 그 밤. 그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상사 눈치 보는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걱정 많은 부모도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그 순간을 분석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시 수천만 명의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자아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가 되는 경험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열광 뒤에는 5년치의 억눌린 감정이 있었습니다. IMF로 숨죽여 살았던 5년,
희망 회로를 차단한 채 버텨온 5년. 그 모든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해 있을 때 2002년이라는 불씨가 던져진 겁니다. 광장에서 당신이 내질렀던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나를 좀 봐줘. 라는 존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는 전술보다 먼저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형이라고 부르지 마라. 단 한마디로 수십 년 된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선수들의 뇌에서 공포의 편도체가 꺼지고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히딩크에게 달려가 안기던 그 장면. 당신이 그 화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나요? 그건 실력으로 인정받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당신 뇌의 간절한 갈망이 잠깐 충족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세상을 원했습니다. 나이와 직급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가치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왜 그 이후 인생이 내리막처럼 느껴질까? 2002년이 지났습니다. 붉은 물결이 빠지고 거리에는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다시 넥타이를 메고 출근했습니다. 다시 직급이 생겼고 다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왜 인생이 자꾸 내리막처럼 느껴질까요? 여기에 아주 정확한 심리학적 설명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만은 절정 대미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는 어떤 경험의 전체 평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가장 강렬한 순간, 그리고 가장 최근의 상태.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당신의 뇌는 2002년을 인생의 절정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반복되는 일상, 무뎌진 감각, 줄어든 설렘을 현재의 상태, 즉 대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정은 너무 높고 현재는 너무 낮으니 당신의 뇌가 내 인생은 내리막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뇌의 잘못된 라벨링입니다. 당신이 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오래된 데이터만 돌려쓰고 있는 겁니다. 2002년 이후로 충분히 강렬한 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자꾸 24년 전 파일을 꺼내 재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혹시 스스로를 꼰대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후배들과 대화가 잘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젊었을 때는 같은 말이 나올 때, 그럴 때 속으로 자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것도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이 차단된 뇌는 생존을 위해 기존의 패턴에 더 의존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방식으로만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죠. 이건 나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자기 보호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보호막이 이제는 당신을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 뇌는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예전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뇌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잠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뇌과학에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구조를 바꿉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기고 오래된 회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나이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50대의 뇌도 60대의 뇌도 처음이라는 자극만 주면 2002년 광장의 그 젊은 뇌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머제니치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의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뇌의 쇠퇴는 피할 수 있다. 차이는 단 하나, 뇌에 새로운 도전을 주느냐 마느냐이다. 당신의 전성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단지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 것뿐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다 보면 느려지죠. 그런데 그게 폰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다시 빠르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50대인 당신은 2002년의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때의 당신에게는 열정은 있었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는 열정도 가능하고 거기에 20년의 지혜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실수를 덜 합니다. 사람을 읽는 눈이 생겼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자산인지 아세요? 젊음은 에너지이지만 장년의 지혜는 방향입니다. 에너지만 있으면 빠르지만 방황합니다. 방향까지 있으면 멀리 갑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잠든 뇌를 다시 깨우는 처음의 경험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을 통째로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필요한 건 딱 3가지 방향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낯선 곳에 당신의 몸을 놓아두세요. 뇌는 새로운 환경에 처음 던져지는 순간 자동으로 각성 상태가 됩니다. 생존 본능이 작동하면서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에 절대 가지 않던 동네를 혼자 걸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줄 서는 카페에 혼자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뻘쭘합니다. 괜히 혼자 온 것 같고 어색합니다. 그 뻘쭘함이 정확히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뇌가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손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의 움직임은 뇌의 가장 넓은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악기, 유리, 그림, 목공, 정원 가꾸기. 결과물이 훌륭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게는 축제입니다. 특히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아이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한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선택한 작은 일을 하나 만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선택 대부분은 해야 해서 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일도, 육아도, 집안일도 모두 역할이 요구하는 것들이었죠. 오늘 밤 딱 하나만 해보세요. 메모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옥모가 그냥 좋다.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이, 남이 뭐라 해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재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보상이 없어도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는 서서히 다시 켜집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낚시가 그냥 좋다. 나는 혼자 드라이브하는 게 좋다. 나는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게 좋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02년 광장에서 붉은 옷을 입고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책임을 위해 꾹꾹 눌러 살 뿐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정장 속에, 앞치마 속에 잠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깨울 시간이 됐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물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50대 이후는 끝물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50대 이후는 인생의 두 번째 성장기입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처음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주세요. 메모장 앱을 열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그냥 좋아서 해보고 싶은 것. 그 빈칸을 채우는 것, 그게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